안녕하세요. 노인 자원봉사에 대해서 사회 참여자로서의 노인 자원봉사 대해서 강의를 준비한 염희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원봉사의 이해, 자원봉사의 육하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자원봉사가 뭘까요? 특히 노인 자원봉사는 무엇일까요? 예. 라틴어의 자유의지라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볼렌터스 한자로 풀이해 보면 자기 스스로 스스로 원하여서 원할 원 받들고 그래서 받들봉 섬긴다. 그래서 벼슬 사자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뜻을 보면 어려운 이웃을 단순히 돕는 게 아니라 받든다. 라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자발적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 라는 그런 의미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노인 자원봉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스스로 노인들이 축적된 인생의 경험을 살리고 사회적 위치를 재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노인에게 삶의 의미를 갖도록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변화가 되는 이 사회에서 창조적이고 성취하는 삶을 유지한다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게 한다는 건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노인의 고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방안으로 사회에 참여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포용력도 키우고 젊은 세대를 잘 이해하게 됨으로써 세대 간의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자원봉사 알아가기, 자원봉사 육하원칙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원봉사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원봉사는 누가 하는 걸까요? 그렇죠. 누구든지 해야 합니다. 노인을 포함한 주민 모두 나이의 고하에 관련 없이 다 해야 되는 게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누가 자원봉사 활동을 할까요? 누구나 다 하고는 있죠. 봉사, 나눔, 공동체 뭐 이런 것들을 모르는 그런 주민들도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 익숙하고 해왔던 그런 저마다의 방식으로 자원봉사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원봉사를 실시할 때 자원봉사가 가져야 할 태도와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가장 낮은 눈높이와 가장 느린 사람의 속도에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주변에 모두 1등만을 기억하는 그런 사회가 있죠. 1등이 아닌 사람들은 나머지는 소외가 되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자원봉사 활동할 때 1등이 아니어도 빠르게 하지 못해도 노인의 나이가 되면 이런 것들이 반응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약함이 있기 때문에 가장 낮은 눈높이에 가장 느린 사람의 속도에 맞춰서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도 자원봉사자가 가져야 될 태도와 마음가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여기에서 누구나 소외 없이 즐겁고 행복한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자원봉사는 언제 해야 하는 건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원봉사는 가능할 때, 하고 싶을 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만 하면 이건 되지 않습니다. 구성원의 합의와 그런 날짜와 시간에 맞춰서 이거 자원봉사라는 건 누가 시키거나 강제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고민하고 선택을 해서 이거를 실시를 하면 되는 거죠. 일을 해야 되는 것과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 것과 시간이 같아진다면 생계 쪽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시간과 여력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먹고 살 시간도 빠듯하다. 요새 코로나 같은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만나겠느냐. 이런 얘기를 늘 합니다. 우리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물론 중요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개인의 그런 위생을 철저히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언제. 자, 까치발로 오랫동안 서 있을 수 없다라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불편한 상황에서 까치발을 들고 조금 더 높이 보고 조금 더 넓게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장점은 있겠지만 자세가 불편하면 오랫동안 그걸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즉 자원봉사 활동은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래 달리기를 할 때 100m 달리기를 하듯이 뛰어나가면 오래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의 안배도 중요하고요. 지치지 않도록 즐겁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서로가 편할 때 이런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나의 삶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삶을 끊임없이 보살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살다 보면 그때는 이게 나한테 필요한 쓰임과 쓸모였지만 지금 안 맞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쓰임과 쓸모를 위해서 서로 나누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자원봉사는 어디에서 하는 걸까요? 자, 자원봉사는 어디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가 필요한 그런 마을이나 지역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하실 수도 있고요. 자원봉사 활동의 주요 대상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에서도 자원봉사를 할 수 있죠. 학교, 학생들이 다 모여 있을 거고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기후 위기와 이런 것들로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이런 화두들이 많죠. 그래서 하천을 정화한다든지 환경을 보호한다든지 또 마을의 공유 공간, 작은 도서관, 그리고 각종 공공기관, 일상의 거리를 찾아가는 이런 것들도 필요한 거죠. 그리고 세대별 구성원의 특별한 그런 장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만나서 대면으로 무엇인가를 하진 않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온라인으로도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SNS나 이런 것들로 또 우리가 하는 사업이나 활동들을 우리가 홍보할 수도 있고요. 아파트 단지, 노인정, 학교, 이주민들이 집중으로 거주하는 지역 등 이렇게 특별한 장소에 찾아가서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게 자원봉사 활동이다라는 걸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자, 오늘은 어디서 봉사할까? 오늘은 너희 동네, 내일은 우리 동네. 복지관 갈까? 날이 좋으니까 뭐 공원으로 갈까? 작은 도서관도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선택적인 삶을 산다는 걸 상상만 해도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굉장히 위축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굉장히 상상만 해도 기쁨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은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가까운 데 있는 쉬운 일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나 지역사회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하지 않고 이웃과 동료와 친구가 함께 하는 이런 게 자원봉사 활동이 아주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헌신하는 모든 활동이 있는 거기에서 우리 자원봉사 활동이 꽃을 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그럼 무엇을 하게 되는 걸까요? 자, 이것저것 아무거나 뭐든지 그런데 이미 여러 사람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모든 사람들도 이미 하고 계십니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할 수 있나? 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하고 싶은 활동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사회복지,
반찬 봉사나 저소득 가정, 청소년을 케어하고 무료 결혼식을 우리가 돕는 활동도 할 수 있고요. 교육과 보육, 그래서 아이돌 봄이 이민자 학교 공동 육아에 대한 계획도 세워볼 수 있는 거죠. 네트워크로 나눔 장터, 동네 냉장고, 사람 도서관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참여가 가능하고요. 농촌 활동으로 마을 텃밭이나 도시농부, 농부학교 여기에 우리가 스스로 거기서 체험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문화활동으로 작은 음악회나 열린 영화제, 마을 합창단 등을 구성해서 우리가 구성원으로도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자원조사를 통해서 우리 마을의 일상을 찾아내고 마을길을 탐험하고 숨은 이웃을 찾고 동네의 어떤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활동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팟캐스트 활동, 마을 영상을 제작하고 마을 신문, 마을 방송국, 마을 미디어 활동이죠. 홍보를 위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고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장애와 비장애인, 북한 이탈주민, 홀몸 가정들의 서로 친구 맺고 같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그런 힘을 서로 나누어주는 그런 활동도 무척 보람 있는 활동이겠습니다. 마을 경제를 위해서 협동조합, 공부모임, 마을 플리마켓, 그다음 공동 작업장 등을 만드는 마을 경제 활동도 할 수 있고요. 공간 조성을 위해서 한뼘 공원, 골목길 정비하기, 벽화 그리기 등의 활동들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여기에서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여기 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동반자적인 그런 역할을 내가 맡아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 거기서 하는 활동에 같이 참여하거나 보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내가 맡아서 할 수 있겠죠. 또한 대변자,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개인이나 집단, 지역사회에 이런 자원봉사의 문제를 알리고 도움을 중재하는 역할도 하실 수가 있고요. 건전한 비판자로서의 역할은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활동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건설적, 비판적 그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변화 개혁자로서의 역할은 제도적, 구조적 개혁을 주장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 나갈 수 있고요.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연결하고 그 제공하는 그런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상담하고 이렇게 개별과 집단의 지도,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또한 정책 결정 및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있죠. 그래서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필요한 정책 제안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그런 역할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러 가지의 그런 역할들을 경험을 해보시고 또 그 폭넓게 여지껏 살아오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역할들을 충분하게 해 나가실 수 있는 능력들이 되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원봉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원봉사는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재미있게 강요하거나 강제할 수가 없어요. 자발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여서 재미있게 활동하면 좋고요. 이렇게 재미있고 이런 활동이니 특정한 조건을 이유로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만 모여서 우리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만 모여서 우리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이렇게 특정 조건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여도와 기여도에 상관없이 평등한 의사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뭐 회의에 한 2번 빠졌으니까 의사 결정권은 없도록 한다는 이런 것들은 차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활동의 난이도와 양에 상관없이 결과는 똑같이 나누어 갖는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우리는 이렇게 활동을 할 때 개인의 생계와 일상을 무척 존중을 꼭 해야 됩니다. 다 똑같은 그런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갈등은 또 우리가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꼭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구성원들의 다양성도 인정하고 전체의 활동을 재미있게 이어나가는 그런 활동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꼭 있죠. 아이고 미안해요. 오늘은 내가 못 나갑니다. 뭐 친구랑 다퉈서 기분이 안 좋아요. 날씨도 안 좋고요. 우리 가족이 아파요.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해요. 서로 갈등 때문에 저는 오늘 자원봉사 활동은 나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약속을 했으니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어떤 성과적인 것들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활동에는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지하고 격려하고 하는 그런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자원봉사 활동 좋겠죠. 자, 지속적인 사랑 나눔 요법이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서둘지 말고 천천히 그리고 끈기 있게 꾸준히 수행할 때 진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원봉사는 쇼핑이다. 하다 보면 중독된다. 이런 얘기도 있죠. 이렇게 즐거운 자원봉사 활동. 왜 해야 하는 걸까요? 왜? 행복하려고 합니다. 자원봉사를 통해서 내가 그 자원봉사라는 그 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의 소속감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만나는 다양한 이웃들과 내 일상을 재미있게 공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 봉사활동을 내가 고민하고 판단하고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 어떤 제도적인 거나 이런 것들 정부나 사회나 국가에서 해결해 주기 어려운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민주주의의 삶을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게 이 사회에서 함께 사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나 혼자만 행복할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해지면 더 좋겠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그런 우리의 속담도 있고요. 그래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그래서 백지장도 맞들 때 이렇게 서로의 힘을 모으고 하는 것처럼 구슬도 서말이라도 있어도 그 각자의 개성에 맞는 능력들이 있어도 함께라는 거에 꼬여져야 이게 빛을 발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다른 사람 다른 단체에서 만들어낸 성과에 그렇게 부러워하거나 눈 돌리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도 오늘 시작하는 이 첫 번째 자원봉사가 그 한 걸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우리가 같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과거에 노인은 자원봉사를 받는 수혜자로서만 인식이 됐지 봉사를 하는 주체자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명이 늘어나고 그래서 각종의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 의미에서 자원봉사의 필요성이 서로 강조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활동으로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고요. 급속한 사회 변동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사회적 욕구를 충족한다.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공동체 및 연대의식을 형성하고 또 남는 이런 여가선용과 자아실현을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으로 노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좋은 이웃을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한 번씩 찾아서 적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머리, 몸, 손, 다리. 각자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다르고요. 예, 이런 것들을 해서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봉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나로 시작해서 자원봉사로, 자원봉사 활동에서 마을로, 한 개의 마을에서 1000개의 마을까지 확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주민 하나하나가 스스로의 삶이 되는 자원봉사, 이런 분들은 꼭 꿈을 꾸죠. 더불어 수많은 참여자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꿈을 꿉니다. 자,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그런 삶도 있고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그런 관계들도 있습니다. 예, 자원봉사 활동, 이걸 통해서 나를 회복하고 내가 성장하고 변화해 가면서 우리 함께 변화해 나가는, 예, 그런 것들을 우리는, 예, 꿈꾸고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강의를,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